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미래 나노텍이죠. 자, 우리 미래 나노텍을 분석하기 전에요, 자, 시장 상황이 어때요? 정말 롤러코스터입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시장 보면 숨이 가쁠 정도죠. 지금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AI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면서 시장의 모든 돈과 시선이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돈이 되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은 수급은 어디로 할 거예요? 다음은. 자,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에요, 로봇.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봇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배터리와 전력 관리예요. 최근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나 인건비 부담, 그쵸? 그리고 미국의 공장 자동화,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로봇 투자 흐름을 보더라도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산업 자동화 흐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로봇 자동화 장비가 현장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려면 강력한 에너지와는 배터리 소재와 이를 제어하는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는 관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미래 나노텍은 도대체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미래 나노텍은 원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을 만들었어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IT 부품 소재 기업이었는데요. TV 모니터에 백라이트 유닛에 들어가는 필름을 만들어 삼성전자 등 글로벌 가전 기업에 공급하며 탄탄한 기반을 다졌는데요. 이 회사는 결국 차별화된 나노 분쇄 및 코팅 기술로 돈을 버는 회사예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미래의 나노텍을 주목하는 진짜 정체성은 따로 있어요. 바로 자회사 미래첨단 소재를 통해서 뛰어든 2차 전지 양극재 첨가제 및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이요. 기존의 광학 필름 사업에서 확보한 초정밀 분쇄 기술을 배터리 소재에 그대로 접목한 거예요. 배터리 용량과 수명을 늘려주는 필수 첨가제와 수산화 리튬을 미세하게 가공하여 대형 양극재 기업들에 공급하고 있죠. 즉 기존 IT 부품이란 안정적인 캐시카우 위에 전기차와 대형 자동차 장비에 필수 에너지인 배터리 소재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았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와 주가 이치를 짚어보면, 자, 주가 자체는 굉장히 최근에 시장의 하락과 동시에 같이 급락을 했어요.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긍정적인 뉴스는 뭐냐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 일시적 수요 정체 돌파 움직임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예 조항 등 정책적 변화 속에서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의 가동률 회복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어요. 특히 자회사 미래첨단 소재 국내 공장 증설 모멘텀과 대형 양극재 제조사 공급 기업간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하방을. 최근 증거사 리포트에서도 본업인 광학필름의 안정적인 기조 위에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매출 가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중장기적인 변화로 꼽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리스크도 존재하죠. 자, 뭐냐면 여전히 리튬 가격의 변동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은 국내 리튬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하지 못하면 마진율 개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전방 산업인 전기차 및 자동차 배터리 수요의 회복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될 경우 주가는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장기 박스권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즉 단기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전방 리튬 가격과 수급의 회복을 확인하며 진입해야 하는 중장기 구조적 전환기로 해석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미래 나노텍이 가진 진짜 무기,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적 강점은 무엇일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독보적인 초미세 분쇄 기술력이에요,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필름 가공에 수십 년간 쌓은 나노미터 단위의 균일한 분쇄 기술은 양극재 첨가제 시장에서 강력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죠. 첨가제가 양극재 내에 골고루 분산되어야 배터리 화재를 막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이에요. 고객사 네트워크죠. 뭐냐면 국내 대형 2차 전지 소재 기업들과의 끈끈한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하고 있고, 고객사의 해외 거점 진출에 발맞춰 동반 진출 및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셋째, 본 사업과 신사업의 밸런스예요. 즉 양손잡이 경영 구조라는 거죠. 다른 순수 2차전지 스타트업과 달리 미래나노텍은 본업이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실적 숫자 증명 및 리튬 가격 안정화 조건이 굉장히 이 회사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냥 시장이 빠지면서 무너졌던 이런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 이 박스권에서 어디 갔죠?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한번 더 이렇게 빠져주는 흐름이 결국 뭐냐면 이 박스권의 저점이 확실한 기준이 되는 선인 거예요. 무슨 선인지 아직 여기가 결국 뭐냐면 한 8,700원 정도가 안착이 돼야 돼요. 아직은 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추세를 이기려고 단기적인 그냥 이 흐름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미래나노텍은 단순히 2차전지 관련주니까 간다 안 간다로 끝낼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유하신 가격대가 어디인지 장기 하락으로 소외당한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 전환을 노리는 신규 타이밍인지에 따라 매수 매도 평단가 관리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영상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박스권 상하단 가격 대응 구간, 세력의 수급 이탈 여부를 판단할 리스크 체크 포인트, 그리고 다음 리튬 가격 변동에 따른 뉴스 확인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미래 아니면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죠. 그러면 제가 확정 수익이나 저는 대박 보장 같은 과정된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실전 시나리오와 체크 시나리오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이제는 배터리 전력 관리주 사야 될 거예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환, 센서 전환,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